미국발 관세전쟁 선언에 우리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소식을 픽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만약에란 질문을 하는데요. 범행 닷새 전 동료 교사 폭행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다면, 그리고 학교 앞 학원차를 타러 가는 길이 하늘이 혼자가 아니었다면 하는 물음입니다.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됐을 이 거짓말 같은 일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과학수사대 차량이 드나듭니다. 학교 안에서는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5시 50분쯤 이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돌봄 교실 이후 아이가 학원에 가기 위해 학원차를 타야 하는데 학원차를 타지 않자 학원 측에서 아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오후 5시 18분쯤 아이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이의 흔적을 발견하고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는 40대 여교사도 함께 발견했는데 이 교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는 목과 손목 등에 상처를 입어 수술에 들어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게 도저히 이해를 그럼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 경찰은 교사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비상하다. 한자말로 안일비와 항상 상을 써서 평소 같지 않다, 평범하지 않고 뛰어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8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저녁을 같이 먹었던 건 기억난다며 호주 호위함 수출 불발에 화를 많이 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법정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봄 서울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실장은 만찬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차를 마시면서 김 전 장관에게 거듭 만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화된 저희 도리다. 다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게 장관에서 경질된 이유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론에선 2차 계엄 선포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재판관들은 그렇다면 해제 발표가 있기까지 왜 오랜 시간이 걸린 건지 꼬집어 물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던 윤 대통령이 청사에 복귀하고도 2시간 가까이 지나 해제 발표를 했단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문안 작성을 위해 국회법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신속히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한편 신 실장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묻자 단정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대보름 때 챙겨 먹는 국산 오곡과 부럼 등은 가격이 줄줄이 올라서 금값이란 소리를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황금이 한돈 60만 원에 육박하며 진짜 금값입니다. 경제 불안에 믿을 건 금밖에 없다 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한돈당 60만 원에 육박하는 금값. 국제 금값도 사상 처음으로 1트로이온스당 3,000달러 고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쏠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11일 만에 242억 원을 넘겼고 지난 7일 하루에만 53억 원어치 이상 팔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최근 금 공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물건이 없어서요. 오늘 만약에 이 가격을 지불을 하시면 물건은 한 1, 2주 후에 순차적으로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평상시에 한 10배 정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한국조폐공사는 11일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금융권 위탁 판매처를 대상으로 골드바 판매 중단을 공지했고 한국금거래소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위탁 판매처인 은행권은 금조달처에서부터 공급이 막히자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수급 이슈로 인한 골드바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습니다. 골드바 이외에도 골드통장, 금 ETF 등 대체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 이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여전히 믿을 만한 자산은 금뿐이라는 인식 속 당분간 품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한에서만 13만 4천여 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9만 7천여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나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생존자들도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층, 2018년을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도 맥이 끊겼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던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행보에 희망 고문마저 사라질 위기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철거 작업에 법적 대응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작년 말부터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면회소 본관 꼭대기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 본관 양쪽의 부속 건물 벽체 철거 등이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2005년 8월 착공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550억 원을 들여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는 완공 직후 발생한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문을 열지 못하다가 2009년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후 2018년 8월까지 모두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대응해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황금아치 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력 충돌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외치던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미국을 이용했다고 비난하면서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예외 없다란 말의 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는 똑같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 국가별 검토와 협상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 이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I have decided for purposes of fairness that I will charge a reciprocal tariff, meaning whatever countries charg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ill charge them. 예외와 면제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FTA로 관세를 철폐했다 하더라도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한미 FTA가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며 기존에 체결했던 법안을 무력화하고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 중임을 알렸습니다. 자동차에 이어 우리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중국 같은 경쟁자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복 조처를 고민하는 동시에 예고했던 한 달여 시한 동안 치열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